서울에서 이곳 시골 마을로 내려와 혼자 지내온 지 6개월째. 평소에도 부침성이 있어서 농담도 잘하고 마을에 기름 배달을 다니며 어른들께 인사성도 밝은지라 다들 나한테 잘해주었다. 마을의 늙은 노인들 뿐이었는데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의 병 때문에 요양차 내려왔다가 사별하고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눌러 앉게 되었다는데 40대 후반의 여인인지라 잘만 하면 뭐라도 되겠다 싶었고 주변 시선들 때문에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가고 있었다. 읍내 미용실에서 나오는 그녀를 발견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경숙 씨, 안녕하세요. 와, 이건 기회다 싶어서 일단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해서 함께 식사를 했죠. 맛있는 점심 사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보답하고 싶다고. 자기도 밥 한 번 사준다길래 밥 말고 술 사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오케이 하더군요. 그 뒤로 술자리 몇 번 더 가지고 신세 한탄하는 거 좀 들어주고 서서히 가까워져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후반의 유부남입니다. 직업은 충청도 어느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한마디로 주말 부부지요. 한 달에 2번 정도 가게를 직원한테 맡겨두고 서울 집에서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곤 하죠. 제가 여기서 주유소를 운영하게 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 말하자면 길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38살에 늦가기 장가를 갔어요. 7살 연하의 어여쁜 여친을 만나게 되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청혼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연년생으로 남자 아이들과 5살 터울의 막내딸까지 줄줄이 셋이나 낳았지요. 나이 들어 얻은 마누라의 애들까지. 그때 제 심정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지껏 혼자 외벌이를 하면서도 잘 지내며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된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셋째도 점점 커가고 다 큰 애들이 셋이나 되니 교육비며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버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러 다니며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인분이 지방에서 주유소 사업을 몇 군데를 하시는데 나이 들어 관리하는 것도 힘에 부치고 믿을 만한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저한테 임대료 싸게 줄 테니 한번 맡아서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회사 생활도 지치고 애들도 곧 있으면 고3 수험생, 학원비에 몇 해만 더 있으면 대학 등록금까지. 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던지라 그냥 던져본 말이긴 했지만요. 처자식이 서울에 있고 와이프랑 애들만 두고 혼자 내려가긴 사실 어려웠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지인분한테서 한번 내려와서 보고 가겠냐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기나 하자 하고 주말에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셈 치고 다 같이 내려가게 된 겁니다. 와이프한테도 대충 이야기를 했지요. 와이프는 아무리 돈이 좋더라도 가족끼리 어떻게 떨어져 지내냐며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았고요. 가게는 읍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기름 보일러와 경유 농기계 사용으로 배달이 많은 전형적인 시골 동네 상권인데 다행히 근처에 국립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유동 차량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주유 판매 마진율도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높다며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빨리 가게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며 제가 하는 거니 권리금이나 보증금 없이 월세 정도만 받고 가게에 있는 물건들도 그냥 다 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목돈 들어갈 필요 없이 당장 시작하면 되니 부담도 적었습니다. 나름 땡기더군요. 무엇보다 회사 다닐 때 받는 월급보다 적어도 2에서 3배는 더 벌 거라는 소리를 듣고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랑 와이프 걱정도 되긴 했지만 일단 제 자신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너무 지쳐 있기도 했고 이런 한적한 곳에서 돈 벌면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게를 보고 온 후 며칠 동안 와이프를 설득한 끝에 결국 저 혼자 내려가서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프가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제가 계속 설득하니 결국 승낙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난 후 저는 시골로 내려와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에서 많게는 60여 호 정도 되는 10여 개의 작은 촌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기름 배달을 직접 다녔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시골로 내려와 기름 배달을 직접 다니냐며 동네 어른들 눈엔 좋은 사람으로 된 계기가 되었다. 동네에서는 주유소 김 사장이라고 불러주었는데 그렇게 시골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시장이 반찬이라고 자연스레 동네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한테 눈길이 가더군요. 그러던 중에 올해 봄에 아랫동네에 기름 배달을 하러 가서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곳에 와서 본 아주머니들 중에 가장 어려 보인다고 했더니 올해 48살이랍니다. 알고 보니 근처 마을에선 가장 막내였습니다. 일 마치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바쁘지 않으면 점심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길래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밥상을 차려와서는 제 옆에 앉더군요. 밥 먹고 있는 저에게 타지에서 혼자 지내면 힘들진 않느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해줄 테니 말해라. 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이 암으로 죽고 혼자 산 지 1년째라며 그러면서 처지가 비슷하다며 토닥토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 다 먹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한다는 말이 혹시 자기 심심하면 주유소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전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오른손을 들어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녀도 나도 서로에게 관심 있다고 의사표현을 한 거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 손에는 밑반찬 몇 가지를 바리바리 들고서 아랫동네 그 아주머니가 주유소로 찾아왔더군요. 김 사장 집에 있어요? 벌써 시간은 11시가 넘었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았더니 그것은 다름 아닌 며칠 전 기름 배달 갔던 아랫동네에 혼자 사는 아주머니였던 것이다. 아니 늦은 시간인데 웬일이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혹시나 누군가한테 들키기라도 할까봐 얼른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김 사장이 혼자 있는데 밤늦게 배고플 것 같아서 부추전 해왔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부쳐낸 부추전을 내놓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가지고 온 부침개는 꿀맛이었고 아주머니가 준비해온 시원한 막걸리까지 서너 잔 받아 마셨더니 알딸딸해 왔다. 아줌마도 그날따라 술이 술술하고 잘 넘어간다며 몇 잔 더 마시더니 취기가 올라온 듯 했다. 그때부터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남편이 암 판정을 받고 큰 수술 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와 5년 넘게 남편 병수발을 하며 지내왔지만 결국 1년 전 재발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렇게 독수공방하며 외롭게 지낸 게 벌써 7년 가까이 되었다는 거다. 그래서 난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새 출발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당장에라도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만 시골집과 땅을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지만 선뜻 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있단다.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뭔가 내 맘 한켠이 짠하면서 불쌍하고
애처롭단 생각마저 들었고, 그녀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졌다. 결국엔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그녀와 바람이 나고 말았다.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6개월을 만났습니다. 혹시 이혼할 생각 없느냐는 그녀의 물음에 나는 그런 생각으로 날 만나는 거면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헤어지자고 했지만 아니 그냥 해본 소리인데 무슨 그런 심한 소리라냐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자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그녀를 좋아하는 내 맘도 적지 않은데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지껏 정의롭고 의리 있고 남자답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난 줄 알았는데 그녀와 알고 지낸 뒤부터는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이곳에서 시골 생활을 계속하는 한 그녀와의 인연을 끊어내긴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